서울 대치동의 한 유명 수학학원.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풀이가 한창입니다. 이 x 곱하기 y를 구해야 되겠지. 하지만 수업을 듣는 건 초등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선 작년 2학기 겨우 구구단을 배웠을 초등 3학년생도 앉아 있습니다. 이 학원의 다른 교실 초등 의대 준비반. 여기선 고교생들의 대표 교재인 수학의 정석이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초3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했는데 요즘엔 초1, 2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5, 6학년 때 고등과정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더 빠른 경우도 봤습니다. 이른바 선행학습이 당연시됐던 사교육 시장은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가 나오면 사실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고등학생이 아니고요. 초등학교부터 움직여요. 모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끝나야 된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학생 수는 8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47만 4천 원. 눈에 띄는 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어린 영유아들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초등 선행 학원의 입학 시험을 뜻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겨나고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4살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내는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800만 회 이상 재생되며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원을 가려면 선행을 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왜 선행을 시키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오면은 너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학원에서. 교육부가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8,154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50%에 육박했고 특히 가정양육 영유아 중 17%는 월 145만 원을 쓰며 반일제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사교육비 경감을 말한 윤석열 정부가 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초등 의대반, N수생 확산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급증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의료 인력 추계 심의의 결정을 반영하여 지난달 전국 의대 학장협의회가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4년 수준의 정원으로 돌아가자고 건의한 걸 수용한 셈입니다. 개강은 했지만 재학생 90% 이상이 휴학하고 신입생조차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의과대학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총장들이 정원 동결에 합의했고 교육부에 이어 복지부도 공감을 나타내면서 내년 정원은 증원 이전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백기투항이 당장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는 내년 의대 정원보다 24학번과 25학번의 교육 대책 마련을 우선시했고 의대생단체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요구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정 갈등 피해를 감당하며 의료개혁을 기다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1년 동안 그 힘든 상황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의지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서 견디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환자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견디어온 겁니까? 내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교육부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대입 정시 설명회. 1,000명만 입장할 수 있는 강당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행사 1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 맞춰 왔다가 1000명이 넘어가면 결국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2시까지 좀 서둘러 오게 됐어요. 킬러 문항을 없앴다지만 크게 어려웠던 수능 결과와 여기에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망에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마도 구멍이 나는 쪽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조금 상향으로 쓰든 해가지고 구멍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막판 원서 접수 때까지 또다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직전에 갑자기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까지 뭐 누가 들어올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서 입시 상담 수요가 높아질 걸로 예상되자 내일부터 교육당국은 사교육 시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불법적인 고액 입시 컨설팅을 잡겠다는 겁니다. 학원 등록 여부랑 관계없이 뭐 컨설팅이든 입시 상담이든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다 확인을 해서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교습비는 적정한지. 대신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 예산도 내년부터 45억 원으로 늘립니다. 당국은 입시 자료가 많이 쌓일수록 예측이 정확해진다며 수험생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금 더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강화해 준다면 사교육 업체 이런 서비스를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킬러 문항 논란에 사교육 근절이 맞물리며 수험생들의 혼돈을 불러온 올해 입시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